지금은 돈 벌 시간 엘리트 애미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 여러분, 영끌족 있죠? 1주택자인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을 이제 영끌족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분이 힘들 것 같아요? 다주택자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하락장, 뭐 거래 절벽 다 좋은데 어느 분 힘들까요? 솔직히 다주택자는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다들 물어보세요. 다주택자 뭐 죽겠다 하는데, 지금 뭐 연예인 걱정하시지 마시고, 영끌족은 이제 뒤지는 거예요, 진짜로. 자, 보세요. 대출이 뭐 70%, 80%, 60%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집값 내려갔죠. 자기네 집값, 실제 거주하는 집값 뭐 산다고 치는데, 내려갔는데 금리 인상되고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월급으로 다 꼬라박고 자기 소득을 꼬라박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영끌족은 진짜 힘든 거 맞아요. 인정합니다. 실제 한 채 살아서 거주하신 분들, 고점에 특히 작년 하반기에 사신 분들은 분명히 불렀을 텐데, 그런 분들은 진짜 힘든 건 맞고. 근데 이제 다주택자 분들은 왜 힘들지 않냐, 그나마 낫냐는 거는, 대출을 신용대출 말고는 원래 담보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담보대출, 그러니까 안 나와요. 신용대출 빼고 자기네 그 기본적인 투자금 받고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보증금 플러스 자기 투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미 하락장에 대해서 역전세만, 그 금액만큼만 뱉어낼 수밖에 없는데, 사실 다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제가 만났던 분들, 제가 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했다면 현금 흐름이 돼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락에 대해서는 준비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좀 금리가 좀 올라서도 타격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 영끌족 같은 경우는 힘들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기보다도 일단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하락장이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과연 손 놓고 보고만 있을 거예요? 아닌 거죠. 지금 솔직히 괜찮은 매물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걸 굳이 제가 사라는 말씀은 아니라 그냥 한번 지켜만 볼 수 있다라는 매물들인 거죠. 여러분, 7호선 알죠? 7호선 노선 괜찮아요. 7호선 노선인데, 7호선 노선 중에서도 연장이 되는 그 이슈가 있어요. 7호선은 자, 보세요. 출발점이 어디냐? 맨 끝에 좀 한번 볼까요? 서울 북쪽에서 도봉선부터 출발합니다. 노원 지나서 상봉 지나서 군자 건대 입구 지납니다. 지나 있어서 서울 북쪽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청담, 강남구청, 논영 고속버스 터미널, 그 다음에 총신대 입구, 이수역, 숭실대, 장승배기, 노량진 이쪽을 지나서, 노량진 아닙니다. 자, 상도, 보라매죠. 대림, 가산 디지털단지 일자리 많은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철산, 강명 찍고, 강명사거리 찍고, 그 다음에 온수, 그 다음에 부천을 들려요. 부천 종합운동장, 춘희, 부천 시청 뭐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놓고서는 부평구청을 들려요. 그리고 상곡, 성남까지 있는데, 이게 연장을 해서 현재 실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루원시티입니다. 루원시티 보시면은 이쪽에도 여기 예정이 돼 있죠. 7호선 공사 중, 가정교차로 왜 이렇게 공사 중 하고 떠 있었죠. 실질적으로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 생긴다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뜬구름 잡기가 아니라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봐보세요. 여기가 7호선이고 여기는 인천 2호선 가정역입니다. 가정역, 여기 한 블럭 차이로 더블 역세권, 생활권을 누릴 수 있겠죠. 이쪽 내 아파트들은. 맞죠? 자, 보세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들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거죠. 특히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루원시티 센트럴타운 아파트, 이 아파트를 먼저 볼게요. 자, 보세요. 가연초, 가연중, 그 다음에 신영고, 초, 중, 고 세 개가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중, 그 다음에 신현여자중학교, 중학교도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학교가 그냥 원스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원스톱으로 끝난다. 그런 거를 눈여겨보면, 이게 그러면은, 자, 기본적으로 여기 그리고 상가도 돼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파트 바로 앞에 이렇게 상가가 기본적으로 뭐 스터디 카페, 뭐 카페 같은 거 기본적으로 보이시죠. 카페 같은 것도 학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 돼 있다. 상가들이 다 이렇게 밀집돼 있고 돼 있다. 기본적인 건 있을 건 다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생긴다. 그러면 솔직히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고,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평수가 24평하고 34평까지 돼 있습니다. 일단 단지 정보는 2017년식이에요.
17년식이면은 뭐 완전 새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17년식이면은 제가 인테리어를 보지 않더라도 17년식이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노멀 이상, 그러니까 중간 이상을 할 거 아닙니까? 신축이 거의 준신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역 난방이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 34평을 한번 볼게요. 34평으로 봤을 때 현재 4억 5천입니다. 4억 5천. 4억 5천인데 가격으로 제일 낮은 것도 현재 4억 5천에 매물이 나왔습니다. 4억 5천인데 이것도 층수가 10층이에요, 여러분. 10층. 10층이고 평수는 자, 보십시오. 방 3개.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 이렇게 돼 있고 깔끔합니다. 깔끔한데 10층입니다. 근데 현재 제일 싼 건 얼마? 4억 5천에 포진이 돼 있다. 포진이 돼 있다. 보시면은 가격 쭉 올라오시면은 뭐 5억대도 있고 다 있는데 4억 5천에서 더 깎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4.5로 찍혔지만 더 깎을 수 있을 겁니다. 뭐 4억 초반이나 뭐 3억 후반이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호갱로를 한번 볼 텐데, 자, 호갱로 여기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자, 보십시오. 최근 3년에 갔다가 쭉 갔다 내려왔죠. 이게 34평 똑같은 걸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이게 쭉쭉 올라왔다가 내려왔습니다. 실거래가가 4억 5천에 실제로 찍혔네요. 12월 5일, 12월 3일 날 4억 4천, 4억 5천에 실질적으로 찍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층하고 13층 거래가 계속 이어지는 거 보니까 찍혔고, 특이한 상황은 11월 16일 날 19층 3억 4천이 찍힌 게 있어요. 이건 특이사항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간에 4억에서 4억 4천 5백은 실제적으로 거래가 찍힌 거죠.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찍혔다. 뭐 마트하고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보시면은 전세가 한번 볼까요? 전세가도, 자, 보시면은 전세가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자, 전세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상으로 그렇게 거의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거의 붙어 있는데 조금 차이 날 수 있겠죠. 차이가 날 수 있고, 뭐 5억이 된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갱신했던 걸로 볼 수 있고, 거의 붙어 있고 조금 차이 나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물 한번 볼게요. 매물을 보면은 지금 뭐 2억대 있고, 어쨌든 갭 정도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어진 거를 이어간다 치면은 거의 붙어 있는 거를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신규로 맞추면 2억대를 전세를 맞출 수가 있다. 34평을 어쨌든 1억에서 1억 안쪽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세팅할 수 있는 매물이라는 거죠. 지금같이 여러분 취득세가 낮아진 이 시점에서 사실상 이런 아파트는, 자, 월세를 한번 볼까요? 월세 34평 월세는 여러분 130만 원, 130만 원짜리, 120만 원짜리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지금 떨어져서 이렇게 보합을 상태로 사는데, 사실 이 아파트를 내가 만약에 투자로 한다고 치면은 만약에 월세를 받아도 상관이 없겠다. 그냥 120, 130만 원 보증금 받아서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있다가 아무리 하락장에 나와도 다시 사이클이 돌아서 2년이나 4년 뒤에 나중에 월세 보증금을 내주고 다시 공실로 만들고 그냥 되팔아도 충분한 이익이 나오겠다. 사실상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가 월세까지 내가 대출을 껴야 되는데 대출을 낄 그것도 안 되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전세를 껴도 됩니다. 전세를 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집값이 4억이라 치면은 3억이 전세가라고 치면은 한 1억에서 1억 한 5천 정도를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반등 시기가 오면 그렇게 다시 정리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집값이 내려간도 이 세입자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월세를 가든 간에 전세를 가든 간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초중고하고 중학교 학교가 에듀가, 그러니까 학교 이런 데 초등학교 또 있죠.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수요가 뭐 없을 수가 없다. 어떻게든 살 수밖에 없다. 다 서울 강남에 서울 좋은 동네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 누구나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매물들은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거래가 하락장이 거래가 안 되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요가 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천 2호선보다 훨씬 낫잖아요. 7호선이. 그죠? 7호선이 훨씬 난데 어쨌든 간에
이쪽에 들어쓰잖아요. 들어쓰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 사실상 여러분 이런 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지금 많이 공포스럽고 많이 하겠지만 사실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봅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은 좀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타기도 좋아서 서울 어쨌든 근접성도 좋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그냥 멀리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루원시티 지금 가격에서 조금 더 하락을 해서 만약에 좀 4억 34평 4억 5천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직거래가가 3억 4천에 찍힌 걸 보실 수 있었죠. 이게 지금 어떤 거래인지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3억 후반이나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세가도 그렇게 조금 더 괜찮게 받기를 하면 사실상 내 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월세를 받더라도 하락장에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1년, 2년, 3년만 지나면 충분히 내가 더 가져올 수 있는 확률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크다.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힘든 건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연끌족입니다. 그거를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의 요지를 좀 잘 파악하셔서 위기를 반드시 여러분 건의 기회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